좋아요, 구독. 계속해서 미국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전화 연결됐습니다. 더드림 에센스의 정혜성 전문가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혜성 전문가입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이 좀 쉬었는데 무슨 소식 있을까요? 네, 어제 이제 미국 증시는 이제 노동절로 좀 휴장을 했죠. 그래서 뭐 크게 시장에서 이슈될 만한 건 크게 없었는데, 그나마 이제 좀 관심을 가질 만했던 거, 이제 중국 정부에서 이제 침체기에 접어들었던 이런 경제를 좀 끌어올리기 위해 가지고 뭐 특별 부서를 설립을 하고 추진을 하고 뭐 경기 부양 조치들을 취하면서 런던, 독일, 뭐 프랑스 이런 증시들이 이틀 전에 좀 크게는 아니지만 이제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약세를 보였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의 이제 부동산 상황이 좀 여태까지 좀 좋지가 못했는데 중국 당국에서 이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이렇게 좀 풀어주면서 거래를 좀 활성화시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물론 이 조치가 부동산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뭐 아직까지는 사실 미지수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규제를 푼 첫날 베이징에서만 아파트 3,000대가 팔린 걸 보면은 어느 정도는 좀 긍정적인 신호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가 좋으면은 이제 중국 증시가 죽고 반대로 중국 증시가 살아나면 미국 증시는 약세를 보이는 이런 경향을 자주 드러났었는데 앞으로 좀 어떤 흐름이 이어갈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는 여러 지표들이 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7월 무역 지수도 이제 발표가 되고 뭐 8월 ISM 비제조업 지수도 발표가 되는데 우선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할 거는 이제 내일 발표되는 뭐 연준의 베이지북이랑 그리고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을 진행을 하면서 연준 인사들이 계속해서 이런 매파적인 발언을 많이 해왔었는데 이제는 금리 인상 동결감이 계속 좀 불고 있잖아요. 뭐 패드워치만 보더라도 연말까지 이런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인플레이션을 가리키던 이런 지표들도 점점 좀 수그라들고 있는데 이 매파 발언을 지속해왔던 총재들의 행보가 조금이라도 좀 중립적인 모습을 더 나타내준다면 피벗에 대한 기대감은 좀 점점 커지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총재들 발언도 좀 잘 살펴봐야 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중립적인 발언을 좀 많이 내뱉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투심도 점점 좋아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어느덧 지금 탐욕 구간까지 좀 올라왔는데요. 물론 아직까지 이 투자자들의 심리가 너무 좋으니까 뭐 여러분들도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세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지난번에 이제 중립 단계까지 확 내려갔던 거 생각을 하면은 지금 상황은 그때보다는 훨씬 좋은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여기에는 이제 지난주에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나스닥 지수를 이끌어준 점도 한몫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물가 지표나 고용 지표가 뭐 시장에 좀 긍정적인 반응을 가져다 주다 보니 이제 금리 인상 동결 기대감도 같이 커졌기 때문에 지금의 탐욕 구간까지 올라온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지금 이 추세는 단기적으로는 좀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지표들이 좀 잘 나와준다는 가정은 좀 뒷받침을 해줘야겠죠. 자,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금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만 200포인트 넘게 이제 급등을 했는데 3,800포인트 부근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눈여겨봐야 할 것 같고요. 사실 8월 한 달간은 이제 반도체 업종 자체가 큰 주목을 못 받았었습니다. 뭐 국내에서도 거의 개별 종목 장세를 이어가면서 뭐 엔비디아가 2분기 호실적을 발표하고 이후에 급등을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렇게 좀 지지분한 모습들을 계속 보여줬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9월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좀 잘 잡아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HBM3 이 고대역폭 메모리에 대한 이슈가 이 AI랑 엮여가지고 꾸준히 잘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요 기업들의 좀 감산으로 인해서 이제 업황이 턴어라운드 국면으로 진입한 이런 상황 속에서 실적 개선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점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증권사들이 이제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계속 상향시키고 있잖아요. 뭐 증권사별로 제각각이기는 하지만 뭐 진짜 높게까지 본 곳은 이제 뭐 1,100달러까지도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좀 일으키면서 AI 칩 이 반도체 수출에 대한 이런 하방 압력을 좀 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좋다. 이 흐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10일까지 이제 5박 7일 동안 이제 인도네시아와 인도를 다녀오는 이런 외교 일정을 갖는데요. 최소 14차례 이상의 다자,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특히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인도에 투자를 하고 뭐 관심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번 한국과 인도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국 협력 분야를 더욱더 확대해 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주요 협력 분야로서는 뭐 방산이나 우주항공, 그리고 뭐 환경, 첨단 기술, 뭐 이런 것들을 필두로 협력을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한국이랑 인도는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여기도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뭐 한국의 대인도 수출액은 이제 전체 수출액의 2.7%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제 협력 분야를 확장을 시키고 뭐 포괄적인 경제 동반자 관계를 계속적으로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14억 명이 넘는 이 인도 시장을 통해서 앞으로 이 대인도 수출액은 지금보다 눈에 띄게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현지 시간으로 이제 9월 5일부터 7일까지 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인데, 여기에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하죠.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이제 한국과 아세안 이제 참여 국가들의 실질적인 협력 현안을 점검을 하고 뭐 미래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지는데, 대표적으로는 이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에 대한 얘기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본 측에서는 이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직접 참석을 해서 이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안전성을 설명할 예정인데, 국내에서는 안전하다고 해도 아무래도 이제 사람 심리가 걱정되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국내에서는 이 원전 오염수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혜성 전문가가 이제 미국 얘기도 해주고 우리나라 저 얘기도 해줬는데, 지금 뭐 인도네시아, 인도 가면서 뭐 방산도 있고 여러 가지 관련주들이 이제 좀 움직일 수 있겠다 이런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공폭 탐욕 지수 탐욕 단계로 약간 갔는데 이제 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극단적인 탐욕까지는 안 간 거기 때문에 아직 시장은 좀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요. 비트코인으로 좀 가볼까요? 비트코인 시장 최근에 좀 재미가 없죠? 맞습니다.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재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지난주에 좀 다시 상승 추세로 진입하다 싶었는데,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연기될 거라는 소식이 좀 들리면서 약세장을 계속 뛰는 중입니다. 만약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진짜 출시가 된다면 거의 26조가 넘는 금액이 좀 시장에 들어오겠지만은, 아직은 이 승인될 전망이 좋은 거지 이제 확정난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흐름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뭐 그나마 좀 기대해 볼 만한 이슈라고 한다라면 이번 20일에 이제 FOMC 회의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이런 시장에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준다면 조금 불안정한 이 겨시 경제 상황을 좀 풀어주면서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 알트코인들도 현재 지금 하락하는 코인들이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알트코인이 급등세를 좀 보이려면 투심이 많이 좀 회복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고요. 이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를 보면은 이 지난주에 중립 단계까지 올라갔던 수치가 다시 공포 단계로 떨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지금은 암호화폐에 공격적으로 투자할 시기는 아닌 것 같고요. 만약 암호화폐를 투자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좀 좋겠고 많은 비중을 실지는 않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지금 알트코인 관련해서 좀 우려들이 많은데, 알트코인에 투자한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이 가상자산 금융 서비스 업체 이 해시키 캐피탈에서
홍콩에서 조성한 이 가상자산 펀드의 대부분을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금액만 무려 거의 1억 달러가 넘을 것이라고 하고요. 이 해시키 캐피탈의 주피터 정이라는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5천만 달러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 5천만 달러는 이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겠다고 말하면서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서울에서 이 인터잉크드라는 웹3 인프라와 이 블록체인의 기술 성장을 위한 이런 행사가 좀 이뤄졌었습니다. 루크림이라는 이 체인링크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이번 행사에서 프라이빗 체인과 퍼블릭 체인을 모두 연결할 수 있다고 강조를 하면서 이 디파이 방식의 탈중앙화 시스템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 머니마켓 프로토콜을 좀 구축할 수 있다고 언급을 했고, 이 블록체인 게임 안에서도 아이템이 특정 체인에 제한되지 않는다면 다양한 거래가 이뤄지면서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고 강조를 했고요. 또 이번 행사 주체인 댕글의 이현우 공동 창업자는 시장이 좀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D앱의 활용도도 많이 낮아졌다. 이 D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서비스의 편리성보다 에어드롭의 보상을 좀 기대하고 접근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현상이 좀 벌어졌고, 앞으로 이 웹3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된다면은 산업이 전반적으로 이 시장의 영향을 받지 않고도 성장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위메이드 관련한 소식을 하나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위메이드가 위믹스 3.0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새로운 이 블록 보상 분배 프로그램인 이 포이 서비스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 포이 같은 경우에는 D앱의 빌더와 서비스 이용자 모두에게 이 블록 보상을 배분하는 이런 세계 최초의 프로그램이라고 하고요. 보상의 경우에는 최대 25%로 제공이 되고 포이 공식 사이트랑 이제 위믹스 월렛에서 수령이 가능하다라는 이슈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휴장했는데도 여기저기서 좋은 소식 많이 찾아가지고 전해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